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의 건강 강좌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질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위험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리 없는 위험에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증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고지혈증 혹은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부르죠. 이상지질혈증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이게 단순히 나쁜 지방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 그 HDL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낮은 상태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높고 낮은 걸 다 포함해서. 그렇죠. 어쨌든 이런 지질 불균형 상태가 결국 심각한 심대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용어부터 명확히 해야겠네요. 그럼 우리 피 속에 있는 주요 지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가요? 네, 크게 보면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주로 봅니다. LDL, HDL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바로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그거죠. 나쁜 콜레스테롤? 네, 이게 과도하면 혈관벽에 뭐랄까 찌꺼기처럼 쌓여요. 그래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하는 동맥경화의 주범이 되는 거죠. 아, 하수관에 기름 떼끼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반대로 HDL은 교운 콜레스테롤로 불리는데요. 얘는 착한 애군요. 그렇죠.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다시 간으로 가져가는 뭐랄까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청소부 역할. 그리고 중성지방 역시 너무 높으면 동맥경화 위험을 높이고 또 LDL의 나쁜 작용을 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핵심 목표는 이 LDL 수치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혈관 속 찌꺼기라니 정말 와닿네요. 그럼 이 LDL은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건가요? 다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큰 원인이긴 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또 운동 부족, 비만 같은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나라 유병률도 계속 늘고 있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왜 수치가 높죠?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 꼭 있어요. 바로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체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처리하는 능력은 사실 타고나는 영향이 꽤 크거든요. 그렇군요. 아, 생활 습관만 탓할 게 아니었네요. 그럼 어떤 분들에게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군요? 치료 목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낮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치료 목표는 철저히 개인 맞춤형입니다. 개인 맞춤형이요. 네, 나이, 가족력,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질환 여부, 흡연 여부, HDL 수치, 또 이미 심내혈관 질환을 알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위험도를 평가해요. 아, 위험도 평가. 네, 그 위험도에 따라서 ADL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험 요인이 거의 없는 분은 한 160 미만으로 관리해도 괜찮지만 심장병이 있었던 분이라면 55 미만으로 아주 엄격하게 낮춰야 합니다. 160이랑 55는. 네, 그렇죠. 이런 수치 목표가 이 소리 없는 위험에 대응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보다 LDL이 높으면 약물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약이 바로 스타틴 계열입니다. 스타틴.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사용되면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확실히 입증했죠. 그런데 스타틴 하면 또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근육통이라든지 당뇨병 위험 같은 이야기들 때문에요. 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죠.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 같은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좀 경미하거나 아니면 약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조절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당뇨병 유형이 약간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긴 한데 이건 주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던 분들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 그 위험 증가폭보다 스타틴 복용으로 얻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아,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 발생을 너무 우려해서 약 복용을 피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약 복용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럼 영양제는 어떤가요? 코큐텐이나 오메가3 같은 거요.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어디까지나 보조제일 뿐 치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보조제. 네, 코큐텐이 스타틴 부작용을 줄인다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고요. 오메가3는 사실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부정맥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아, 오히려요. 네, 그래서 특정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우선이고 혹시 복용하시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와 필요시 약물 치료 병행 이거군요. 생활습관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네, 우선 총 섭취 칼로리를 조절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특히 포화지방, 그러니까 붉은 육류나 가공육 같은 거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고 대신 통곡물, 채소,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중요한데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운동도 주 2, 3회 정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도요? 네,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여러모로 좋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면 언젠가는 약을 끊을 수도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고지혈증은 기본적으로 평생 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만성질환입니다. 평생 관리. 네, 물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목표 수치가 아주 잘 유지된다면 약 없이 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철저한 관리를 평생 유지한다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쉽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자체가 아니라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의 목표 범위 내로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꾸준한 관리가 답이군요. 오늘 이 소리 없는 위험, 고지혈증에 대해 정말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다음 건강검진 때 의사에게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한다 하는 지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저의 LDL, HDL, 중성지방 수치는 각각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숫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내 수치 확인하기. 그리고 둘째, 저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저에게 맞는 이상적인 LDL 목표 수치는 얼마인가요? 이걸 명확히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만의 목표치의 설정.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 그러니까 생활습관 개선 방향이나 약물 치료 필요 여부 등을 함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아는 것, 그게 관리의 시작이니까요.